오늘 저녁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에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그죠? 내일이면 이제 3월 말일인데요. 3월달은 원래 그 공포의 이제 상장 폐지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개별주들 중에 이제 좀 문제가 되는 종목들이 막 생겨요. 대형주도 가끔씩 뭐 그런 일이 생길 때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금호 아시아나 뭐 그런 종목들이 좀 문제가 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3월달은 좀 그 제가 3월 초에 그랬거든요. 2월 말 3월 초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3월달은 원래 봄인데, 그죠? 네. 약간 상장 폐지 시즌 이것 때문에 약간 월화의 공동묘지처럼 좀 쏘한 기운이 있을 거다. 그런 말씀 많이 드렸었죠, 그죠? 3월 중순 넘어가면 좀 많이 좋아지기 시작할 거고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3월달이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죠? 끝났고요. 4월달부터 이제 수익들을 더 많이 내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돈은 벌 수 있을 때 버는 거예요. 그죠? 네. 뭐 물 돌았을 때 노져오라. 그죠? 바람 불 때 연을 띄워라. 뭐 그런 말씀들 다 아시죠? 그죠? 똑같습니다. 돈은 벌 수 있을 때 버는 겁니다. 네. 아무튼 이제 오늘도 네,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좀 수익을 내실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걸 준비했어요. 왜냐면 바닥에서 이제 눌림목 종목을 공략하는 그 실전 매매 있죠. 네, 그 방법들을 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요즘에 이렇게 새로 이렇게 신규 회원 가입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종목이 거의 똑같아요. 네. 뭐 다 다른 데서 오셨어요. 뭐 유튜브에서 오신 분도 있고, 뭐 다른 데서 오신 분도 있고, 혼자 하다가 들어오신 분도 있고, 뭐 혼자서 이렇게 종목 발굴하신 분도 있고, 근데 희한하게 종목이 거의 다 똑같아요. 종목명은 거의 다 틀린데 뭐예요? 그 종목 차트는 거의 똑같아요. 네. 사신 자리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좀 도움이, 특히 여기 유튜브 네. 이분들한테 이제 유튜브 쪽 회원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네. 준비를 했어요. 뭐 유튜브 쪽만 아니고 네. 전체가 다 도움이 되실 만한 얘기니까 오늘은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바닥 눌림목 종목 공략법이에요. 실전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수 얘기 오늘도 안 해도 되죠? 그죠? 네. 코스피 지수 뭐 1% 올랐고 코스닥은 0.4% 올랐는데 뭐 얘기할 게 딱히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예쁘잖아요, 그죠? 네.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네. 그래서 그냥 얘기 안 하려고요. 지수 얘기를 안 했더니 그날 방송 그 주제가 좀 그래도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더라고요. 어제 뭐 준비한 거 다 얘기 못했는데 오늘 마저 해드리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지수 얘기는 이제 건너뛰고 네, 바로 이제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그 바닥에서 눌림목 종목을 공략하는 거를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이런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저 말고도 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하고는 조금 차별화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왜냐면 보통 이제 차트를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하는데 저도 뭐 차트 띄워놓고 있지만 인터넷 방송이라 차트 얘기 말고 이제 다른 거부터 얘기를 좀 해드리고 맨 마지막에 차트를 보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 톤이 약간 다운돼 있죠? 그쵸? 네. 그런 거 좀 안 느껴지세요? 목소리 톤이 약간 다운돼 있죠, 그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녁 방송은 좀 힘을 오늘 방송은 네, 힘을 좀 빼고 네, 천천히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목소리를 조금 톤을 좀 낮췄어요. 네. 자, 여러분들도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듣다가 졸리시면 주무세요, 그냥. 네. 뭐 제가 이렇게 졸린 목소리는 아니지만 피곤하시면 주무세요. 네. 녹화 다 남겨놓고 있으니까 네. 그만큼 편안하게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준비되셨으면 1만 원만 찍어주시고요. 네. 준비되셨죠? 네. 졸리면 주무세요. 네.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힘드실 텐데, 그죠? 네. 졸리면 주무시고. 네. 자, 그러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바닥에서 눌림목 종목을 공략하는 게 어떤 분들한테 필요하냐면요. 이런 분들한테 필요하죠. 잦은 손절매에 지치신 분들, 그쵸? 그리고 추격 매수, 그쵸? 도대체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이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천천히 이제 풀어드릴게요. 한 50분만 얘기해도 충분할 겁니다. 그분들은 이제 주목해서 들으세요. 특히 도대체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분들. 맨날 그 무료 추천 받아가지고 그 저기 위에서죠. 대량거래 터진 다음에 그런 데서 이제 무료 추천 받아가지고 그 고생하시는 분들 있죠. 네, 그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일단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바닥 눌림목 종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 윤석열 테마주 위주로 얘기를 할까요? 뭐 아무거나 얘기해 볼게요. 네, 잘 보세요. 지금 진짜 아무거나 띄웠어요. 네. 지금 여기 있는 차트를 딱 띄우자마자 바로 나타나는 종목이 뭐예요? KC피드죠. KC피드가 최근에 급등했었죠. 이거는 오늘 제가 낮에 정의원들 방송할 때 마지막으로 설명했던 종목이 KC피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더네요 지금. 네. 네, 보세요. 아무튼 상한가 두 개 나왔죠. 뭐 윤석열 시테마주도 되고 마켓컬리 관련주도 돼요. 상한가가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 둘, 그렇죠? 그 다음날 추가 상승. 이렇게 쭉 뽑으면 수익률이 최소한 80에서 한 100%까지도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이 종목이 그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매매를 어디서 많이 하시냐면 여기서 많이 해요. 급등하고 나서 여기에서 들어가가지고 막 치고받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6.25 전쟁은 난리도 아니라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네. 여기 들어가서 막 난리도 아닙니다.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근데 정말로 큰돈 벌고 싶으시면요 여기에서 매매하는 기법을 배우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여기서 그 읽어내는 걸 배우셔야 돼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차트 얘기부터 안 할 거라고. 차트를 띄워놓고 설명하고 있지만 차트 기법 강의를 맨 뒤에서 해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어떤 건지는 이제 보셔야 되니까 이거 설명드리는 건데요. 바닥 눌림목이 뭐냐면 급등하기 전에 말 그대로 바닥에서 한번 들었다 놓고 들었다 놓는 거 있죠? 요거를 바닥 눌림목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최근에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 급등한 거 있죠? 뭐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 급등한 것도 있겠지만 관심 갖고 있는 것 중에 급등한 거 있죠? 그 종목들을 잘 보세요. 밑에 잘 보시면 급등했잖아요. 100%. 그죠? 밑에 잘 보시면 뭔가 들었다 놨다 한 게 있어요. 보이세요? 네. 그 다음에 그 뭐예요? 애니능률이라고 있죠? 윤석열 파평윤씨 테마주 애니능률을 보세요. 잘 보시면 밑에 뭐가 있어요? 엄청나게 급등했잖아요. 그죠? 밑에 잘 보세요. 뭐가 있어요? 들었다 놨잖아요. 이거 보이세요? 이게 바닥 눌림목이에요. 우성사료라고 있어요. 이것도 윤석열 시테마주인데 상한가 하나 나왔거든요. 보세요. 뭐예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쭉 뽑죠. 오늘 윤석열 테마 중에 상한가 한 거 있죠. 부방이라고. 부방. 네. 이름이 특이하죠. 상한가 나왔는데 내일 추가 상승 또 나오겠죠. 잘 보세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다가 쭉 가죠. 바닥 눌림목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에이 윤석열 테마주 뭐 그것만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보여드릴게요. 이재명 씨 거 얘기해 드릴까요? 이재명 씨 거 저기 뭐야 최근에 오세훈 씨 거 진양폴리 보시겠어요? 진양폴리가 뭐 한번 뽑았죠, 그죠? 거래 터뜨리면서 상승 나왔잖아요, 그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들었다 놨다 했잖아요. 그래서 뽑는 거예요. 많이 뽑았냐, 조금 뽑았냐. 그게 이제 시세가 계속 이어지느냐, 아니면 조금 가다 끊어지느냐, 그 차이지. 급등한 종목들 밑에를 잘 보시면 대부분 뭐가 있습니다. 살짝 들었다 놨다 한 게 있습니다. 컴퍼니 K라고, 요거는 뭐 창투사도 되지만 윤석열 테마주 된다 그랬었죠. 이것도 급등했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뭐 있어요? 들었다 놨잖아요. 이게 바닥 눌림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네, 1번 찍어주시고요. 안 어렵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저런 걸 사시면 되는데, 그렇죠? 네. 항상 그렇잖아요. 이론은 쉬운데 실전으로 들어가면 머리가 꼬이죠. 그렇죠? 그거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천천히 들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그냥 뭐 노력 안 하고 게으르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되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열정이 넘치시고 막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은 되게 노력들을 진짜 많이 하세요. 방송도 많이 듣고 그죠? 뭐 책도 많이 읽으시고 어디가 정보도 좀 얻으시려고 검색도 많이 하시고 어디 오프라인 강연에 아니면 주식 잘한다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가서 얘기 좀 들어보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보통 매매 기법을 여기 있는 걸 배워요. 여기서 매매해서 수익 내는 법을 배우시는데
그냥 이런 데서 주식을 사는 법을 배우시면 네, 훨씬 편하거든요. 이게. 근데 대부분 여기 있는 걸 배우세요. 빨리빨리 수익 내려고. 본인들도 모르고. 자, 보세요. 아까 차트 얘기는 원래 뒤에서 한다 그랬었죠. 네. 자, 그러니까 뭐냐면 바닥에서 들었다 놨다 하는 이 눌림목 종목을 공략하면 이런 이제 뭐 상한가 1개 또는 아까 애니능률처럼 뭐 3개, 어쩔 때는 그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수익을 내려면 종목을 잘 골라야 되겠죠? 그죠? 종목을 잘 찾아야 되는데 이게 들었다 놨다 하는 거를 눌림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많아요. 이거 뭐 저만 알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아니 이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이런 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닥에서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다가 올라간다.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저만 아는 거 아니거든요. 그 어디에요, 저기 가장 주식하실 때 처음에 접하는 책이 주식 투자 무조건 따라하기. 그 책에 보면 거기도 이런 내용 나와요. 있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좋은 걸 활용을 못하냐 이거예요. 그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차트만 보고 들어가서 그래요. 네. 차트만. 자, 처음에 이런 종목들을 공략할 때는요, 살 때는 차트를 먼저 보는 게 아니에요. 차트는 마지막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급등전에서 아무튼 이런 것들은 급등전에서 이제 급등 전에 바닥에서 예비 신호가 나오는데 뭐부터 움직이냐면 차트보다 돈의 흐름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철이니까 저는 작년 10월 달부터 얘기했잖아요. 조만간 작년 10월 달부터 그랬어요. 지금부터 대선주를 사셔야 싸게 살 수 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작년 10월 달하고 11월 달에 컴퍼니 K가 윤석열 통해서 된다 했었죠. 어디에 있었는 줄 아세요? 바닥에 있었어요. 여기. 제가 10월 달에 그랬거든요. 10월 달, 11월 달이 제일 싸다고. 대신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싸기는 제일 싸다 그랬어요. 여기가 발바닥이라고 그랬어요. 작년 3월 달처럼 그런 급락은 안 나올 테니까 정말로 대선주를 사고 싶으시면 싸게 사고 싶으시면 10월 달, 11월 달에 사라고 그랬어요. 늦어도 12월 달까지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때 이게 틀렸는지. 아까 KCP도 볼까요? 그냥 아무거나 막 봐도 돼요. KCP도 언제가 바닥이에요? 3월달 빼고요. 여기잖아요. 요 일대에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고서 그때부터 쭉 올라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까 또 뭐 봤어요? 애니능률 봤죠? 애니능률 바닥이 언제예요? 여기 3월달 말고요. 언제예요? 10월달, 11월달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또 뭐 봤어요? 진양폴리? 진양폴리는 그 당시에 오세훈 씨가 나와서 저기 할 때였으니까 이건 빼고. 아까 우성사를 봤나요? 평상시에 조용했던 걸 위주로 보시면 돼요. 우성사를 어때요? 작년 10월, 12월 달이 언제? 여기였잖아요. 10월, 11월 달. 싸잖아요. 그쵸? 아까 뭐 부방이라는 종목의 상한가 갔죠? 대충 보시자고요. 언제가 제일 싸요? 10월 초가 여기잖아요. 제일 싸잖아요. 이때가. 투매 나와서 눌렸다 또 올라오긴 했는데 네. 그래도 여기가 제일 싸잖아요. 네. 맞았죠, 그죠? 10월달에 대선주를 사라 그랬었어요. 싸게 사고 싶으시면. 이게 뭐예요? 돈의 흐름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차트를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항상 10월달, 11월 아니면 11월달에 저점을 찍는다. 잘 올라가던 멀쩡한 종목도 이유 없이 하락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네. 돈의 흐름을 생각하는 거예요. 10월달하고 11월달에는 원래 개별주들 흐름이 안 좋아요. 거기에서 세력들이 뭐예요? 그 기회를 노려서 개인들은 불만, 불평, 투정, 짜증을 내면서 투매를 해요. 어우 짜증나 이러면서 막 갖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소리 질러갖고 지금 또 놀라셨겠네요. 개인들이 얼마나 짜증을 냈으면 작년 10월달에 지수를 갖다 들이부었어요. 그냥 이렇게 짜증내면서 조정 온다고. 조정이 안 왔는데 본인들이 조정 온다고 던졌어요. 네. 차트를 지수를 끌어내렸잖아요. 그때 개인들이 짜증내면서 이러고 있을 때 세력들은 이 기회를 활용해서 싸게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그때 개인들 저기 세력들 싹 쓸어갔다고요. 그때. 그쵸? 싹 쓸었다. 요번에도 똑같아요. 2월달, 3월달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싹 쓸었어요.
세력들은 싸게 주워다 놨다. 아무튼 이러고 있을 때 세력들은 매집을 하는 거예요. 매집.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죠. 차트보다는 돈의 흐름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이 시기는 원래 개별주들이 좀 누르는 타이밍이고 개인들이 이제 불안해서 조정이 올까봐 불안해서 던지고 있으니까 세력들이 매집을 하겠구나 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선거가 얼마 안 남았고 요거 끝나면 대선 바로 이제 대선도 이제 1년이 안 남은 거기 때문에 바로 또 이쪽으로 들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매집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잘 들으세요. 내가 테마주를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내가 만약에 테마주를 좋아한다면 뭘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돈의 흐름을 먼저 생각을 하고 눈 감으세요. 다 눈을 감고 들으세요. 돈의 흐름을 먼저 생각하고 난 테마주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를 분석하셔야 되겠어요? 테마주 좋아하는데 그 기업의 EPS, BPS, ROE, ROA, ROIC, 뭐 유보율 이런 거 계산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테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를 보셔야 돼요? 실적? 아니잖아요. 뭐예요? 재료를 분석해야죠. 이 기업이 어떤 이슈가 형성되면 급등할 수 있을지, 그죠? 그 재료를 분석하는 거예요. 테마주를 좋아하시면. 맞죠? 근데 테마주 말고 뭐냐면 펀더멘탈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이분은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장성. 성장주 투자. 그죠? 무슨 이제 기대감 때문에 이거는 많이 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인프라 투자를 뭐 크게 한다고 하죠. 그러면 이 종목은 인프라 투자 수혜주가 돼서 앞으로 많이 갈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하시고 뭐 공략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 분석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아니면 나는 실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뭐 하시면 되겠어요? 돈의 흐름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업 분석을 하셔야죠. 실적이 좋은지 나쁜지. 그런데 실적을 이제 저기 뭐 하실 때 여기 실적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존 보글인가? 그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실적도 분석하실 때 과거 실적이 아니라 미래 실적도 계산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회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교회에서도 회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가르치시죠. 그렇죠? 네. 주식할 때는 이제 그 뒷자리가 다르긴 하지만 네. 회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 회계를 왜 하냐면 과거 실적도 중요하긴 한데 미래 실적을 예상하기 위해서 이 회계를 공부를 또 많이 하셔야 돼요. 즉 내가 테마주를 이제 그 종목을 참 그분 얘기하다 말았군요. 과거 실적만 보고 주식을 사는 사람은 그분이 그런 말 했어요. 되게 유명한 말인데 과거 실적만 보면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백미러만 보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과 같다고요. 오토바이 운전하시는데 백미러만 보고 하시는 사이드미러만 보면서 상상이 되세요? 네.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죠? 네. 그런 말, 굉장히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 드릴게요. 내가 테마주를 좋아한다. 그러면 돈의 흐름을 먼저 생각하고 재료를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 가치를 먼저 생각한다. 실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쭉 생각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러이러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겠구나 생각이 되셨죠? 그럼 이제 그 종목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세요. 이해되셨어요? 네. 종목을 찾을 때 차트만 보지 마시고 어디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서 그런 걸로만 끝내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정경일님 한글로 찍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죠? 맨날 그냥 무료 추천만 받지 마시고 네. 바닥에서 종목을 고르실 때 이런 것들 생각하고 나서 차트를 보면 보여요. 근데 대부분 왜 실패하는 줄 아세요? 제가 회원들 많이 겪어봤는데 차트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차트만. 왠지 부방은 같죠, 그죠? 근데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데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아이크래프트 있죠? 아이크래프트가 되게 잘 가죠 지금. 그런데 아이크래프트가 못 갈 때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여기서도 뭐냐면 들었다 놨다 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아이크래프트가 이게 여기서는 윤석열 테마주였고요.
윤석열 테마주 중에 이게 저기였다니까요. 성골. 성골이 뭐예요? 신라시대 그 계급 중에 최고 아닙니까? 네. 처음에 윤석열 테마주 시작했을 때 점으로 나온 거였죠. 출신이 틀려요. 어정쩡하게 간 게 아니라 그냥 점으로 갔어요. 점으로. 그래서 성골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혈통이 달라요. 네. 네. 족보가 점상한가 집안인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성골이라고 그래요. 성골. 네. 근데 이제 그 몇 달 있다가 이제 코로나 관련주 QR코드 테마주로 급등을 합니다. 근데 쭉 급등했죠. 쭉 가다가 이제 과열됐으니까 조정을 받았어요. 그렇죠? 네. 잘 보세요. 차트를 잘 보시면 여기서 속더라고요. 충분히 조정을 받은 거, 잠시만요. 네. 충분히 조정을 받은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게 하루에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16%. 한 2주 있다가 13%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거를 뭐로 생각하는 줄 아세요? 눌림목이라고 생각해요. 아, 바닥 눌림목이다. 이제 조정을 끝내고 이제 올라오려고 하나 보다. 왜냐면 들었다 놨다 하면서 저점을 약간 높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눌림목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여기를 눌림목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들었다 놨다 했으니까요. 잘 보세요. 들었다 놨다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들었다가 놨다. 이거를 가장 쉽게 보는 방법은요. 밑에 거래량을 보면 확실하게 알아요. 보통 여기 차트만 보시는데 눌림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에 있는 이평선과 캔들과 고점과 저점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을 보면 딱 나와요. 아, 한번 들었다 놨구나. 네. 이런 거거든요. 자, 사람들이 바닥 눌림목을 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실수하는 이유가 이런 걸 보고서 눌림목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왜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QR코드라는 그때 이 당시에 코로나 환자 작년 5월달에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확 늘어났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진짜 저 유럽이나 미국에 막 코로나 확진자들 막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 막 길거리에 시체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작년이랑 지금이랑 분위기가 많이 달랐다고요, 그죠? 그때 윗꼬리를 날마다 달면서 거래 터트리면서 급등하던 게 아이크래프트였어요. 근데 불과 한 달 만에 조정이 끝났다고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뭐예요? 이건 눌림목이 아니에요. 그냥 반등 한번 나오고 그냥 쉬고 있었던 거죠. 눌림목이 아니라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거 눌림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죠. 왜요? 여기에서 매물 때는 여기가 제일 강해요. 이 일대가. 생각을 해보세요. 한 2, 3일 간격으로 급등을 했는데 여기는 추격 매수하는 사람들이 달려 들어와서 물린 자리예요. 이게 매물대 중에서 악성 매물대예요. 신용, 미수, 몰빵 치는 사람들이 여기에 죄다 물려버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들었다 놨죠? 근데 들었다 놨다는 자리를 잘 보시면 여기인데요. 자, 매물대가 여기죠? 이 일대가 매물대라니까요. 이거를 쭉 선을 이어볼게요. 잘 보시라니까요. 들었다 놨다 했는데 어디에서 걸려요? 이 매물대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걸려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눌림목이라고요? 눌림목이 아니라 저 매물대에 치여가지고 뭐 이렇게 가지도 못한 거예요. 눌림목이 아니에요. 상승 한번 하려다가 실패한 거지. 이건 눌림목이 아니라니까요.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이해되셨어요? 이게 어떻게 눌림목이에요? 그냥 차트만 보고 하지 말라니까요. 네.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저랬을까? 이거는 어떤 재료가 있을까? 바닥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은 생각을 찬찬히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는 매물대였던 거죠. 가장 악성 매물대. 신용미수 몰빵 치시는 분들 여기에 거의 다 여기에 이제 그 전사를 하신 거죠. 여기서 네. 물려가지고. 자, 그 다음에 많이 물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거는 눌림목이야 그러면서 21선에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나마 성향이 좀 좋아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네. 여기에서 물리시는 분들은 솔직히 죄송한데 답이 없어요. 이분들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말려도 이분들이 이거 못 고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분들 진짜 용맹하다니까요. 막 20% 막 25% 급등하고 있는데 돌격해요 진짜.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냥 가서 그냥 찍어버려요. 그냥.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분들은 6.25 때나 아니면 베트남 전쟁 때 태어나셨어야 돼요. 아니면 임진왜란 때 태어나셨으면 진짜 훈장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이런 마인드로 전쟁에 나서셔가지고 돌격을 했으면 진짜 역사에 길이길이 남았을 거예요. 진짜. 이분들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과 관련된 얘기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요 밑에서 물리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잘 몰라서 물리시는 분들이에요. 잘 몰라서. 이분들은 이걸 못 고쳐서 물리는 거고 대부분 그래요. 여기서 물리는 분들은 뭐라고요? 성향이 그나마 나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잘 몰라서 물리는 분들이거든요. 그냥 이분들 여기서 물려갖고 이제 끌려 내려오잖아요. 그럼 물어봅니다. 왜 사셨어요? 대답이 똑같아요. 아, 또 갈 줄 알고요. 누가 추천해서요. 둘 중 하나예요. 어쩌다가 팔았는데 다시 사서 물렸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거의 둘 중 하나입니다.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해드렸냐? 왜 이렇게 길게 해드렸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매물대가 하나 있죠? 밑에 또 있다니까요. 21선 위에. 이게 매물대인 거예요. 두 번째 매물대. 여기 매물대를 또 그려보세요. 이게 매물대 공부하는 거예요. 그 밑에 매물대는 어디에 있겠어요? 여기에 있겠죠. 왜 이렇게 걷냐면 21선 바로 위.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고점. 그쵸? 여기가 매물대인 거예요. 쭉 이어보니까 어때요? 여기에서 걸렸네요. 여기서 걸렸네요. 그쵸? 이게 눌림목이에요. 상승하다 실패한 거지. 그쵸? 이해되시죠? 이건 바닥 눌림목이 아니라고요. 떨어지다가 반등 나온 거예요. 그냥 반등 나왔는데 거래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이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매수했는데 반등이 세게 나와서 손실률이 손해가 30%까지 났다가 급등이 나와서 손해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럼 여기서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 더 사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게 아니라 던지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이걸 팔아서 내가 딴 데로 가야 되겠다. 던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조정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실제로 이게 이러고 나서 얼마나 시간을 끌었냐면 이러고 나서 한 3개월 이상을 더 끌고 왔습니다. 여기는 6월달이죠. 초여름이었어요. 7월달이죠. 여름이었죠. 여기는요. 눈 내리는 11월달이었어요. 12월달 돼서 윤석열 씨가 잘리니까 그때쯤에 이제 본전 온 거예요. 여기서 아까 그 물린 분들이 버티고 있었겠냐고요. 못 버티죠. 어떻게 버텨요? 6개월을. 그쵸? 여기서 사신 분들은 3개월은 버텨요. 성향이 좀 그나마 낫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은 3개월이 아니고 한 3주, 3일 못 견딥니다. 이분들 다 나가고 나니까 그죠? 거래를 쫙 줄여서 거래가 없죠? 바짝 말려요. 바짝 말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뭐예요?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여기 눌림목 몇 개인 줄 아세요? 여기까지 봤을 때 눌림목이 몇 개예요?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른데 대충 3개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3개라고 보세요? 거기 밑에 거래량 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여기 캔들 세지 마시고 밑에 거래량을 세우면 된다니까요. 이런 거 누가 잘 안 가르쳐 주시죠. 차트 쉽게 보는 방법이에요. 여기를 딱 이렇게 해놓고 눌림목 몇 개인지 세보라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요. 이것도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래요. 근데 밑에 거래량을 보면 딱 나오죠. 하나, 둘, 셋. 이해되셨으면 3번 한번 찍어주시고. 오늘은 공부하는 날이라 자꾸 번호를 찍으라 그래요. 귀찮아도 좀 찍으세요 오늘은. 그렇죠. 거래량 보니까 딱 쉽게 들어오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눌림목 3개 나왔구나. 눌림목이 1개 나온 것보다 2개 나온 게 좋겠죠. 세력의 매집을 그만큼 더 했으니까. 눌림목 2개 나온 것보다 3개 나온 게 더 좋겠죠. 세력의 매집을 그만큼 더 한 거니까. 그렇죠? 다른 각도로 본다면 뭐예요? 눌림목이 한 번 나왔을 때는 매물대를 어디까지 해결을 해요? 이게 첫 번째 눌림목이죠. 여기까지만 해결해 주는 거예요. 떨어질 때 여기에 있는 것만 해결을 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눌림목이 나왔죠. 나오니까 매물대를 어디까지 가서 해결을 해줘요? 저기까지 가서 해결을 해준 거예요. 아까 여기가 뭐예요? 그나마 성향이 좋으신 분들 물렸다는 그 매물대. 여기까지 가서 거리를 쫙 집어넣어서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인 거예요. 힘드셨죠? 저희가
사드릴 테니까 이제 딴 데 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쫙 이제 물량을 걷어가는 거예요. 한번 쭉 눌러요. 마지막으로 어디 가요? 저기 가가지고 한번 더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못 나가고 있던 분들 있죠? 네, 이분들 역전의 용사 이분들 이분들 이제 물량 정리해 주는 거예요. 나가시라고. 몇 달 걸렸어요? 12월 달에요. 한겨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 12월 초죠? 사실은 이건 눌림목이 아니에요. 차트를 보면 눌림목처럼 보였죠? 아니에요. 윤석열 씨가 11월 초에 그 경질될 뻔했었죠? 경질. 그죠? 네. 쉬운 말로 잘린 거였죠. 법원에서 이제 인용을 아무튼 안 해줘가지고 다시 저기 됐지만 그때 잘렸었잖아요. 그때가 고점이었어요. 그때 아이크래프트가 상한가를 못 갔어요. 그때 막 서현, 제일테크노스 막 진도 상한가 칠 때 아이크래프트는 윤석열 테마주 성골 출신인데 상한가를 못 갔다니까요. 왜요? 여기 물린 사람들이 많으니까 올라가다 실패해버렸어요. 걸려가지고. 그리고 이게 고점이었고 저희 방에서 이거 매매했는데 여기서 다 팔아버렸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 눌림목은 뭐였어요? 두 개였던 거예요. 잘 보세요. 쉽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우하향으로 빠졌죠. 차트에다가 참 손을 잘 긋죠, 보죠. 이렇게 우하향으로 이렇게 빠지다가, 그렇죠? 빠지다가, 즉 거래량이 쭉 감소하다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난 거예요. 이렇게. 아까 처음에 보셨던 눌림목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이거 눌림목으로 보이세요?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요거. 이 두 개가 뭐예요? 이 하락 추세 안에 갇혀져 있잖아요. 차트를 보려면 제대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풀어서 해석하니까 이해되시죠? 네. 종목 아무거나 갖고 와보세요. 네. 다 풀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저건 눌림목이 아니라니까요. 반등 나오다 실패한 거죠.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크래프트는 이거는 사실 여기서 옳게 가지도 않았어요. 지금만 이건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도움이 좀 되시나요? 네. 눌림목을 이제 찾아서 읽는 거예요. 아까 KCP도 볼게요. KCP들은 뭐예요? 자, 이평선. 지금 제가 하는 거 이 강의는요. 이평선이 없으면 더 좋아요. 이평선을 설정한 이유는 그냥 회원들 그냥 보시라고 해놨는데 다 지우게 해드릴게요. 저는 평상시 혼자 차트 볼 때는요. 이평선 보조지표 싹 다 지워요. 안 본다니까요. 네. 자 보세요. KCP드가 한번 들었다 놨다 했었죠. 들었다가 놨다가 여기서 조금 더 한번 들었다 놨다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들었다 놨다 했는데 전체를 잘 보세요. 차트 되게 쉬워요. 이거는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그 공포의 박스권이지 않습니까? 박스권이잖아요. 그렇죠? 네. 박스권인데 거래가 살짝 들어오면서 여기를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가죠? 네. 근데 잘 보세요. 이 박스권을 이어볼게요. 최근에 KCP드가 오래 들어와서 뭐 하고 있었냐면 이 박스권을 돌파한 다음에 이러고 있었어요. 돌파해서 지지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때 나온 거래량이 이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건 우리 회원들한테만 강의해드렸거든요. 작년에. 진짜 중요한 건 주가가 들었다 놨다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감소하다가 늘어나는 거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가르쳐드렸어요. 주가는 차트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주가 그리고 밑에는 거래량이잖아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늘 그런 거래량 얘기할 때 꼭 그 얘기를 해요. 세력이 주가 쪽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 그래요. 이평선, 보조지표, 캔들, 시가, 시가, 고점, 막 이렇게 문봉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가짜 문봉도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요. 얼마든지 세력들이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속일 수 있는데 거래량은 못 속이거든요.
잘 보세요. 일정하게 쭉 감소하고 있죠. 감소하다가 늘어나잖아요. 그쵸? 늘어나면서 박스권 돌파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지하고 다시 살짝 들었다 놓는데 거래량이 조금 보이죠? 네. 그리고 뭐 한 거예요? C를 말린 거예요. 그 급등주 검색기 쓰시는 분들 있으시죠? 아니면 써보셨거나. 네. 그분들 급등주 검색기 하나도 안 먹힙니다. 왠지 아세요? 급등주 검색기는요, 거래가 활발하고 체결 강도가 센 종목들이 검색되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요, 거기에 나오질 않아요. 왜 안 나올까요? 이 종목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들었다가 누른다는 게 뭐냐면 거래 C를 말려버린다는 거예요. 거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급등주 검색기에 절대로 안 나와요. 비행기로 따지면 아까 우리 여기 스텔스님 무소TV에 아까 필명이 이제 스텔스라는 분이 들어와 계신데, 네, 스텔스예요. 안 나온다니까. 레이더에 안 잡혀요. 급등주 검색기 검색하시면 맨날 여기서만 검색되는 거예요. 급등한 종목을 이제 급등할 종목이 아니라 이미 급등한 종목을 자꾸 이제 알려준다니까요. 정말 급등할 종목을 찾고 싶으시면 이런 걸 배우셔야 돼요.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왜 들었다 놨다 하고 있을까? 아니면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계란값이 폭등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류독감이 너무 강하게 퍼져서 어미닭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어미닭들이 죽어나가면 알은 누가 낳아요? 그쵸? 네. 수탉이 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알은 누가 낳지? 그러면 계란값이 폭등하겠네? 여보, 요즘에 마트 가면 계란값 얼마나 해? 3,000원 하던 게 6,000원 해요. 놀랬겠죠? 그러면 분명히 탱화주 중에 계란 관련된 수혜주가 있을 텐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거기에서 쿠팡 관련주들만 급등을 했는데 쿠팡 말고 마켓컬리가 막 또 간다는 거예요. 마켓컬리 보니까 거기서 거기 마켓컬리는 이제 식자재를 많이 팔거든요. 네. KC피드가 거기에다가 납품을 하는 회사예요. 계란. 그러니까 처음에 들었다 놨다 할 때는 뭐였냐면 계란값이 폭등할 때 한번 들었다 놨다 했어요. 그걸 안 가고 있다가 마켓컬리랑 이제 나중에 뭐예요? 그 윤석열 태워줘도 된다니까요. 딱 붙으니까 가버린 거예요. 그때. 점 상한까지 나오면서. 그러니까 차트만 보고 기법을 외우지 마시고 이 차트가 왜 만들어지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막 쭉 얘기해 드렸잖아요. 이 박스권을 돌파한 거는 계란값 급등. 뒤에는요. 계란 맞긴 맞아요. 마켓컬리 앤드 그리고 윤석열. 지금 안 내려오잖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림목이요. 저기 생바닥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박스권 돌파해 놓고 나오는 눌림목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박스권이 있는데 저 박스권 밑에 여기 박스권을 깬 다음에 눌림목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걸 사실래요? 아니면은 박스권 여기 밑에서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걸 사실래요? 아니면 박스권 돌파를 못하고 들었다 놨다 하는 걸 사실래요? 아니면 박스권 돌파해 놓고 누르고 있는 걸 사실래요? 어떤 게 제일 좋겠어요? 누가 제일 먼저 가겠어요? 이 중에서 누가 대장주겠어요? 1, 2, 3, 4 찍어보세요. 네. 이 중에서 누가 대장주며 누가 가장 빨리 누가 가장 많이 가겠어요? 이론상 1, 2, 3, 4 중에 4번이요? 1, 2, 3, 4 중에 누가 가겠어요? 당연히 1번이죠. 숫자 잘못 보셨죠? 놀랬어요. 네. 1번이죠. 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생각에 빠지신 거예요. 돈의 흐름을 딱 생각을 해보고 이제 윤석열 테마주가 가겠구나. 근데 그래서 종목을 쭉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윤석열 테마주가 10개가 있는데 10개 중에 들었다 놨다 한 걸 찾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눌림목이거든요. 10개 중에 들었다 놨다 한 게 5개예요. 네? 5개라고요. 이 중에서 이제 한두 개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못 사니까. 그쵸? 네. 돈의 흐름을 이제 파악을 하고 재료를 분석했더니 윤석열 테마주 갈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10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들었다 놨다 한 것만 고르는 거예요. 왜요? 들었다 놨다 하지 않은 거는 세력이 매집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안 가거나 아주 늦게 가요. 그러니까 그건 버리는 거예요. 5개만 골라요. 들었다 놨다 한 것 중에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밑에 있느냐,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이걸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왜 1번이 빨리 갈까요? 이것도 다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진짜. 왜 1번이 빨리 가겠어요? 모르시죠? 가장 높이 있어서요? 그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왜 1번이 많이 갈까요? 여러분들은 싼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4번? 왜 1번이 좋을까요? 간단하잖아요. 박스권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매물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안에 왔다 갔다 했겠죠, 그죠? 네. 그 여기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이 매물대를 다 이거를 치면서 가야 되잖아요. 아마존 정글 같은 데 들어가시면 그 앞에 그 길 인도하는 사람이 무슨 큰 칼 하나 들고서 그 앞에 있는 나무까지 막 치면서 가죠. 뭔지 아시죠, 그죠? 그런 것처럼 매물대를 막 치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4번에 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네. 3번에 있는 건요. 역시 이걸 매물대를 막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2번은요. 2번도 마찬가지겠죠. 악고점에서 물린 사람들, 아까 이제 그런 분들 정리를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1번은요. 다 끝내놓고 쉬고 있잖아요. 여기 앞에 매물대가 있어요, 없어요? 매물대 없잖아요. 왜요? 신고가니까. 이해되셨나요? 이런 거 사시면 돼요. 이런 거. 막연하게 지금 막 날아다니고 있는 덕성이나 서현 보면서 지금 사도 될까요? 그러지 말라 그러잖아요, 제가. 그런 거 말고 바닥에 있는 것들, 그죠? 바닥에 있는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도움되셨나요? 네. 얘기는 더 하고 싶은데 우리 또 뒤에 그 뭐예요? 다음에 또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네? 도움되셨어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뭐냐면 바닥에서 종목들을 공략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차트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KC피드 여기서 추천했어요. 들었다 놨다 할 때 이 자리에서 이건 1월 말쯤에 추천했어요. 그래서 2달 만에 수익이 90%, 네, 많게는 100%까지 났어요. 이 수익을 내잖아요. 네? 바로 안 갔어요. 계란으로 안 가고 참더니 마켓컬리로 가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윤석열 테마까지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애니눅률. 애니눅률은 이날 샀어요. 사자마자 상한가 3개 났는데 뭐예요? 들었다 놨다 해놨잖아요. 이제 이해되세요? 보고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크래프트는 단톡방에서 이미 추천해놨던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기신전기. 그리고 단톡방 추천주인데 여기서 추천했어요. 뭐예요? 들었다 놨다고 했었잖아요. 품절주라서 거래가 별로 없어요. 품절주의 특징이에요. 지금 많이 뽑았어요. 시간에 의해서 이것도 급등했습니다. 이런 걸로 수익 내놨고, 단톡방에서 이제 최근에 추천한 거 중에 휴니드. 휴니드 언제 추천했냐면 잠깐만요. 휴니드는 3월 중순쯤에 추천했어요. 이제 3월 말이죠. 네, 한 추천한 지 한 보름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쯤에서 나간 거예요. 잘 보세요. 뭐예요? 들었다가 누르고 있었잖아요. 거래량이 바닥을 찍고 살짝 들었다 놨다 하면서 눌림목 나온 거잖아요. 추세를 다시 거드리면, 자, 차트 이거 성하는 거 보면 재밌으실 거예요. 뭐지? 하락 추세였는데 이 거래가 들어오면서 하락 추세를 상승 추세로 바꿨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해되셨으면 마지막으로 7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이해되세요? 네, 이런 종목은 어디서 산다고요? 거래 심할렸을 때 이런 자리에서 추천당한 거예요. 단기로 종목을 마구잡이로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런 거 다 생각하면서 분석 다 해가지고 추천하는 거예요. 이래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라이브 회원 중에 그 단톡방이랑 같이 쓰신 분들은 수익이 이중으로 나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닥 눌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손절이 거의 없어요. 네. 회원들이 손절을 되게 싫어해요. 왜요? 아니 내 믿으면 가는데. 네? 별로 뭐 사자마자 떨어진 것도 없었지. 바닥이니까 별로 떨어질 것도 없고요. 설령 조금 누른다 하더라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런 거를 공략하세요. 괜히 막 이런 데 들어가서 고생하지 마시고. 아셨죠? 얼마든지 편하게 쉽게 수익 낼 수 있는 데가 있는데 꼭 이런 데서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트보다는 돈의 흐름을 먼저 생각하시고 재료 분석, 그 다음에 기업 분석도 좀 하시고 펀더멘탈 이런 것도 이제 본인이 좋아하시는 거 그죠? 그런 걸 해가지고 큰 흐름을 읽은 다음에 거기서 수익을 내시면 돼요. 이런 데서 큰 수익도 나는 거고요. 이런 데서 수익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방 회원분들 대부분 막 재연장 하십니다. 네. 뭐 중간에 이탈하신 분은 거의 없고요. 거의 대부분 재연장 하세요. 신규 회원들도 꾸준하게 들어오시지만 기존 회원들이 계속 재연장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수익이 안 나면 재연장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여러분들 이게 시장이 되게 좋아요. 보세요. 지금 장중에도 보면 윤석열 테마주 계속 가죠? 계속 갈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윤석열 테마주 계속 가요. 그리고 시간외에서 보면 모르겠어요. 시간외에서 상한가 거 중에 모나미 잘 모르겠네요. 이거 네. 아가방 컴퍼니 이런 게 상한가 갔거든요. 네. 거래 대금이 제일 많은 거는 모나미인데 일본에서 교과서에다가 이렇게 써놨대요. 독도는 일본 땅. 네, 고등학교 책에다가 거의 대부분의 책에다가 네,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써놨답니다. 네. 그래서 네, 시간에서도 지금 애국 테마주들 있죠. 아가방 컴퍼니 신성통상은 상한가 못 들어왔는데 뭐 신성통상 아시죠? 네, 그런 회사들 그다음에 모나미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시간에서 상한가 갔어요. 돈이 계속 돌잖아요. 네? 여러분들은요. 답답해하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세요. 네. 우리 회원들 수익 난 거를 보여드릴까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으로 넘길게요. 네. 회원들 지금 수익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네. 시간에도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돈이 계속 돕니다. 네. 그리고 고점에서 매매 안 하셔도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 좋은 거 많이 있어요. 단순하게 낙폭과대 종목을 노리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력이 준비되어 있는 종목들 있죠. 네, 그런 것들 공략해서 수익들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기회예요. 방송 초반에 이제 그런 말씀 드렸죠. 돈 벌 수 있을 때 그때 버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 시간의 종목 문자반 회원들 잘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렸어요. 네. 리딩대로 잘 따라와 주시고요. 네.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게 방송 빠뜨리지 말고 계속 보세요. 아셨죠? 네. 잘하실 수 있어요. 네. 여기 이제 무방 참여하신 분들도 어깨 피시고 네. 지금은 돈이 주시장에 돈이 돌고 있으니까 돈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네. 편안하게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에 메일 주소 남겨놨으니까요. 뭐 회원가입 궁금하신 분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내일 수요일이죠. 내일은 이제 매물대 있죠. 종목들 올라갈 때 그 매물대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내일 봐서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내일 오늘 강의 좀 도움 되셨어요? 도움 되셨다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내일 2탄 해드릴까요? 네. 원래 준비했던 거 좀 반응 못했는데 내일 2탄을 듣고 싶다. 네, 1번 찍어보세요. 네. 내일 또 해드릴까요? 요즘에 윤석열 테마주 얘기를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뭐 그쪽 테마주들은 뭐 더 이상 얘기를 당분 안 해도 될 것 같고 네. 그 종목들 공략할 때 좀 편안하시게 네. 편안하시라고 기법 강의 좀 해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무방에서 오랜만에 네. 자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들 자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자 벌써 9시네요. 우리 또 무소TV에서 황 소장님이 또 좋은 주제로 또 방송을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빠짐없이 빠짐없이 무소TV로 오셔가지고 우리 황 소장님 네, 명품 강의도 꼭 들어보세요. 네. 어제는 아마 그 대선주 신고가 매매하는 것도 그런 거 알려주셨거든요. 신고가 매매하는 거 이제 궁금하시면 우리 황 소장님 방송 들으세요. 저는 오늘 바닥에 대해서 얘기했고 황 소장님은 신고가 그거 정말 잘하시거든요. 네. 그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네, 황 소장님 방송을 이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건승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편히 쉬세요. 네.